그거를 저희는 오히려 고객들한테 더 어필을 해요. 민달팽이도 선택한 버섯이다. 아, 백화고는 저희도 없어서 못 파는 지형입니다. 명품 버섯이네요. 네, 버섯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갈라보면 하나 먹어봐도 되나요? 어떤 거? 이 버섯이요. 아, 그럼요. 드셔보세요. 저도 사실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계속 먹더라고요. 그만 맛있어가- 드세요. 그만 드세요. 맛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랑 오늘 촬영하기로 했던 임준교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촬영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예천 유천면에서 유기농 표고버섯 농사하고 있는 임준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올라가서 더 얘기하시죠. 네, 표고버섯 농장이 되게 넓은 것 같은데 네. 여기는 혹시 몇 평이나 돼요? 저희가 산에서 하는 거는 한 4,300평 정도가 되고 하우스에서는 한 2,600평 정도. 하우스는 지금 18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고버섯 농장도 이렇게 산에서 재배를 많이 하나요? 저희처럼 이렇게 큰 나무로 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나무를 눕혀서 하는 재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데서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에서 하면 수확하는 힘도 더 힘들고 사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통 하우스에서 많이 하시고 산에서 하시더라도 나무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제 하시는 방법들을 많이 하시죠. 저희도 세워서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보다 이렇게 눕혀서 하는 곳이 버섯의 품질이 더 좋고 버섯이 더 맛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효율은 안 나오는데 버섯의 이제 맛이랑 뭐 이제 품질이 더 좋아지는 거네요. 네네. 이렇게 나오는 버섯들이 맛이 더 쫄깃쫄깃하고 특히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진해서 한번 생버섯을 한번 먹고 한 30분을 돌아다녀도 입안에 계속 향이 맴돌고 있거든요. 저희의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지금 버섯이 많이 없는데 추워서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작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게 날씨가 좀 이상기온이다 보니까 이렇게 12월 초에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마이너스 한 7도까지도 떨어지고 5도까지도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이제 버섯의 생장점이 5도에서 한 15도, 18도, 한 20도 내외 이 정도에서 버섯이 자라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이게 천천히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낮에 기온이 올랐을 때 버섯이 성장하고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버섯의 생장점이 멈춰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는 느낌인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나무들이 이렇게 다 서 있네요. 네. 여기는 나름 현대식으로 산에서 해봤는 거고요. 여기는 따기가 편해요. 수확하기가 편하고 나무가 이제 얇은 것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하우스에도 하다 보면 이제 나무가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산에 와서 세우고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는 산이 워낙 넓다 보니까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아서 이렇게 세우고 재배하고 있어요. 바닥에 놓는 거는 이제 버섯 생리와 맞춘 거고 네네네.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네. 뭐 생리와 맞추진 않았지만 이것도 뭐 크는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오히려 뭐 더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거죠. 단가도 혹시 다르나요? 단가는 저희가 다 같긴 해요. 산이랑 하우스랑 같긴 한데 이제 산에 보통 좋은 품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가보다 이제 총 매출로 따지면 산이랑 하우스랑 비슷한 정도? 품질이 좋으니까 이제 단가를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네요. 네, 맞아요. 손에 버섯 들고 계시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요게 색깔이 검잖아요. 네. 요거는 갈라졌고 네. 흰 색깔이 보이죠? 이게 동고, 요게 흑화고예요. 같은 표고버섯인 네, 거죠? 같은 표고버섯이지만 색깔 차이와 이제 육질의 단단함 차이가 있어요. 아, 뭐가 더 맛있어요? 흑화고가 더 맛있죠. 아, 더 건조하고 육질이 더 단단한 거예요. 동고는 수분기가 더 많아서 이렇게 색깔이 검정색으로 띄는 거고요. 흑화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라졌는 게 수분기가 날아가고 생장하면서 팍 터져요. 팍 아, 터지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수분들도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육질이 더 단단해지죠. 백화고가 더 비싼가요? 백화고는 저희도 없어서 못 파는 지형입니다. 명품 버섯이네요. 네. 저희도 연 생산량이 한 8톤 정도 되는데 2, 300kg 밖에 못 따요. 그거를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침에 문을 활짝 열어서 찬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온도 조절을 자유자재롭게 하시는 분들은 백화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일교차가 심하게 나야 돼요. 보통 10도보다 더 나야 이제 백화고가 많이 나오고, 아, 보통 이제 봄에 첫물에 나왔을 때 백화고가 많이 나와요. 그때 외에는 백화고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제 버섯이 더 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조그만데? 밤에는 생장하지 않고 낮에 좀 기온이 올랐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컸다가 이제 밤에는 잤다가 또 컸다가 이제 겨울에는 천천히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겨울 버섯이 그게 왜 장점이냐면 살이 엄청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품질이 더 좋아지는 거죠. 드셔보시면 이제 식감도 더 쫄깃쫄깃하고, 겨울로 넘어가는 이 늦가을에 나오는 버섯이 품질이 많이 좋아요. 그리고 봄에 나오는 차가운 공기에서 나오는 버섯이 품질이 좋고요. 이거는 이렇게 버섯이 동그랗지가 않은데 이 버섯은 좀 안 좋은 버섯인가요? 이렇게 못생긴 버섯도 안 좋은 버섯은 아니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못생겨서 안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맛은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아, 어떤 부분에서요? 이게 달팽이가 먹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민달팽이가 와서 이제 생표고를 이렇게 뜯어 먹는데, 네. 그거를 저희는 오히려 고객들한테 더 어필을 해요. 민달팽이도 선택한 버섯이다. 아, 네. 이런 곤충들이 좋아하는 버섯은 사람한테 더 맛있고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네. 사과도 새들이 맛있는 것만 쪼아 먹어요. 당도가 높은 네, 거. 당도가 네네. 높고 그 친구들이 보기에 이제 더 좋아 보이는 걸 쪼아 먹잖아요. 네네. 저희도 그래요. 이렇게 버섯이 많긴 하지만 민달팽이가 더 갉아먹고 했는 것들이, 보통 보면 버섯 두께가 두껍고 원래 크기가 작은 것보다 큰 거를 많이 뜯어 먹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버섯의 품질이 더 좋은 거를 먼저 민달팽이들이 와서 뜯어 먹지 않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이게 버섯 등급의 차이인가요?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이렇게 버섯 갓이, 이거는 100% 폈는 거예요. 네. 100% 폈는 거는 야 100% 폈는 거는 네. 이게 따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에는 뭐 크게 그건 없지만 갓이 많이 폈는 것들이 저희는 이제 실속품, 파지라고 하죠. 아, 그럼 매일 따야지 좋은 거네요.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 매일매일 저희는 한 바퀴씩 돌아요. 한 음. 바퀴씩 돌면서 상품들을 따내려고 하죠. 보통 이렇게 핀 거, 그리고 요게 상품이에요. 이렇게 요게 말려 있는 게 상품이고. 좋은 예, 거죠? 요게 이제 포자가 덜 퍼진 거예요.
맛은 좀 다른가요? 맛은 아무래도 이렇게 갓이 덜 펴진 게 맛이 확실히 더 있죠. 근데 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느껴요. 확실히 더 이제 갓이 덜 퍼진 것들이 맛이 더 있다고, 향을 더 머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버섯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갈라보면 버섯 살이 엄청 두껍죠? 네. 요게 맛있는 버섯이에요. 좋은 버섯 고르는 꿀팁 같은 건가요? 그렇죠. 버섯은 무조건 두꺼워야 맛있어요. 그래야 그 안에 씹는 식감과 버섯의 육질, 그리고 버섯의 그 육즙이 씹을 때 완전 입에서 팍 터지죠. 하품, 중품, 상품이 그걸로 나뉘는 거죠?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보통 이제 버섯의 갓의 핀 정도와 네. 그리고 버섯의 겉 모양 네. 정도에 따라 이제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버섯 고르는 꿀팁은 어쨌든 버섯이 두꺼워야 된다. 네, 버섯이 갓이 많이 두꺼워야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것보다 더 갈라진 거, 백화고처럼 흑화고처럼 그렇게 팍 갈라진 게 맛이 더 있습니다. 여기는 하우스인가요? 네, 여기는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데고요. 네. 보통 한 하우스당 나무가 이렇게 1000개 정도 있어요. 1000개나 있어요? 네. 그럼 나무 한 그루에서 표고버섯이 얼마나 나와요? 보통 저희 농장에서 계산하는 대로 하면 한 6kg에서 한 8kg 정도? 그 개수로는 혹시 몇 개나 될까요? 개수요? 감이 안 와가지고 6kg, 8kg가. 25개에서 한 35개 이내로,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표고버섯 키우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표고버섯은 먼저 원목으로 재배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배지, 톱밥으로 압축 배지로 재배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나무에서 원목으로 재배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하얀 색깔 띄는 게 이게 버섯의 종균이에요. 이게 버섯의 종균이 나무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옆에도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하얀 색깔로 곰팡이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게 다 버섯의 종균이에요. 그거를 종균을 심어줘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저희도 매년 버섯 종균을 넣었었어요. 이게 먼저는 나무 벌목을 해요. 네. 나무 벌목을 하고 나서 이제 나무를 저희 논에다가, 밭에다가 갖다 놓고 1m 20, 1m 30 정도로 다 잘라요. 다 자르고 나서 전기 드릴로 구멍 하나하나 다 뚫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버섯 종균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처럼 생긴 버섯 종균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뚫어놓은 곳에 종균을 심어요. 심고 나면 이게 1년 반 뒤에 나와요. 버섯이 1년 반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배양을 잘 해둬야 돼요. 배양이 뭐냐면 곰팡이를 잘 번식시키는 거예요. 버섯은 곰팡이이기 때문에 이 곰팡이를 잘 관리해야 버섯이 죽고 살고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심어 놓으면 한 3년, 보통 4년 정도 이렇게 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버섯을 한 번 심어 놓으면 이제 계속 이제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버섯 생산도 처음에는 좋았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끝물이면 끝물일수록 이제 버섯 생산량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 나무 하나에서 네. 가면 갈수록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이 나무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배지 같은 경우는 1년을 쓰지를 못해요. 6개월 정도를 쓰고 버리는 네네.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굵은 거 20cm에서 한 25cm 넘어가는 그런 나무들은 보통 한 3년? 근데 이제 한 15cm 직경 내외로 쓰시는 분들은 한 2년? 2년 반 정도 쓰고 나무를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위에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버섯에도 물을 줘야 되나요? 없어서 안 될 거는 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을 잘 줌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죽고 살구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에는 이것도 다 지하수인데 미네랄이 있고 이 공급해야 되는 나무에 공급해야 되는 영양분을 물로 대신 주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도 있지만 이걸 한 파스를 따다 보면 나무가 좀 기운이 떨어져요. 그랬을 때 물을 한번 많이 주죠. 거의 뭐 물에 잠기듯이 하루 종일 줘요. 하루 종일 물을 주고 한 파스 따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 뒤에 또 이제 버섯이 또 나와요. 아, 물을 이게 매일 주는 게 아니네요, 그럼. 매일 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름에는 거의 매일 줘요. 왜냐하면 종균이 죽으면 안 되니까. 더우니까. 네. 이게 35도, 36도가 넘어가면 그때 이제 곰팡이가 죽어가요. 30도 밑으로 계속 유지를 해줘야 이제 종균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걸 물을 계속 돌려줘요. 계속 돌려줘야 돼요. 잘못 까딱하면 이제 종균이 죽어가지고 이 나무를 세워놨지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이제 버려야 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이 하우스 안에 있을 이유도 없고 버섯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원목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배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번 24년도에는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시는 제 친구들도 버섯 배지 농사를 하고 있지만 배지를 많이 버렸다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여름이 너무 오래 기간이 길어서 배지를 많이 버렸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이 버섯은 뭐예요? 자연산 느타리 버섯인데 네. 이게 고라니가 다 뜯어 먹은 거예요. 아, 이게 표고버섯 종균을 심는다 그래도 네. 느타리도 나올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걸 야생에서 하다 보니까 버섯 종균을 심어놨는데 이게 느타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한 3나무 정도가 이렇게 쭈루리 이제 느타리가 쭉 나가지고 그걸 따서 라면에 끓여 먹고. 아, 그랬습니다. 자연 번식을 한 거네요. 그렇죠. 포자는 마이크로미터의 그 포자가 날리면서 나무에 달라붙어요. 나무에 달라붙어서 그 나무에서 이제 또 자라는 거죠. 근데 표고버섯이 안 자라고 느타리 버섯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저희 버섯 건조장이에요. 태양 건조도 할 수 있는 곳이고 이제 건조기에 일반 건조기에 이제 말리는 것도 있고 합니다. 이게 건조 기계인 거죠? 네, 건조기계. 고추 건조하는 기계랑 똑같은 기계예요. 그러면 건조를 하고 뭐 이제 가공까지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건조를 할 때 고온으로 이제 건조를 하지 않고 보통 이제 35도에서 45도 중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온으로 말리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 깍두기를 보여줄게요. 요거는 꼭지 끝에를 자르고 네. 꼭지를 또 잘라요. 꼭지를 최대한 안쪽으로 잘라서 네. 이 깍두기 하는 틀에다가 넣고 압력으로 눌러줘요. 압력을 눌러주면 이렇게 깍두기가 돼요. 작업 공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어렵진 않는데 이걸 하나하나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네요. 또 손이 많이 손이 가네요. 많이 가죠. 하나하나 많이 다 누르려면. 네. 보통 이렇게 깍두기 한 거는 라면이나 국에 많이 넣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건조장에다가 이제 말리는 거예요. 슬라이스도 마찬가지로 저희 슬라이스 기계에다가 버섯 꼭지 자르고 슬라이스 기계를 돌리고 이렇게 기계에 썰려 가지고 나온 게 이렇게 살이 두껍죠. 네. 요런 거를 보통 이렇게 두께도 요 정도? 네. 네, 요 정도로 맞춰주고 요런 걸 이제 다 슬라이스 쳐서 말리고 있어요. 대표님, 혹시 주 거래처가 어디일까요? 저희 보통 거래처는
백화점에 많이 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예천장터에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남는 거 없이 모두 다 판매를 하시나요? 그래도 이제 선물 세트 때문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이제 말린 거를 남겨두고 거의 다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완제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완제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다 유기농이네요. 네, 저희가 원물 같은 경우는 다 유기농을 하고 있고 분말은 유기 인증을 받진 않았어요. 식품 허가만 받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세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원형. 이 원형을 말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깍두기로 썰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슬라이스로 썰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섯은 보통 이제 건조를 시키면 저희도 보면 물론 품질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10대 1 아니면 8대 1, 특히 백하고 같은 경우는 한 5대 1 정도를 잡아도 괜찮은데 뭐 동고나 흑하고나 이런 부분은 보통 한 10대 1에서 8대 1 정도. 10대 1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대 1이라는 게 건조기에 말렸을 때 1kg를 말렸을 때 100g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100g이 나오는 거고, 보통 이제 수율이라 하죠. 네네. 수율을 그렇게 잡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각각 어디 요리에 쓰나요? 이 원형 같은 경우는 국물 내실 때, 네. 다신물 내실 때 많이 넣으시고, 그리고 이 깍두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볶음밥 할 때, 네. 그리고 라면 넣을 때, 네. 라면에 끓여서 많이 넣으시고, 그리고 슬라이스도 이제 라면 끓이실 때 특히 많이 넣으시고, 이거는 보통 잡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분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김장 하실 때 엄청 많이 넣으세요. 저희가 이제 백화점에 김장 행사하러 갈 때 이거 말고도 큰 통이 있어요. 그 큰 통에 300g 정도 되는데 그 300g에 보통 한 60포기에서 70포기를 잡고 하시더라고요, 고객님들께서는. 그래서 특히 김장할 때 분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분말 같은 경우는 라면 끓이실 때도 이 분말을 넣으면 그 라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해독이 된다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라면 끓일 때 이 분말을 한 2스푼, 그 베스킨라빈스 그 있죠, 그걸로 그 스푼으로 한 2스푼 정도 넣으면서 먹어요. 근데 이렇게 말린 거랑 생이랑 뭐 맛이 많이 다른가요? 말린 것들이 이제 수분기가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 버섯 고유의 그 풍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이 엄청 더 진해요. 하나 먹어봐도 되나요? 어떤 거? 이 버섯이요. 그럼요. 드셔보세요. 저희가 이제 일화가 있는데 저희 예천에 농산물 축제가 있어요. 여러 면들이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원목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배지로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버섯을 많이 판매하시죠. 근데 저희 버섯을 딱 먹고 이제 다른 곳에 한 30분, 40분 있다가 이렇게 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향이 남아있다고 하셔서 이제 생표고를 많이 사가시죠. 저도 사실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계속 먹더라고요.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맛있어가지고. 그럼 대표님 혹시 올해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는 뭐 영세하지만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년 농부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꼭 분리해서 하세요. 청년농부 화이팅!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혹시 있으시다면은? 사실 버섯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의식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탈피하고 싶어요. 좀 버섯을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농장이 되고 싶고, 또 현장에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농장, 그리고 이곳에 머물면서 산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들고 싶어요.